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계파 갈등과 새불리기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영 전 지사 제명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 지사와 정헌율 전 익산시장, 문승우 전 도의회 의장 등이 김민석 후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박정희 전 도의원 등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세대결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앙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과 김제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제는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선 반면 군산은 심의 분위기가 유리하다는 판단 속에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거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서 낙관론이 빗나갔던 만큼 군산의 안일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점포를 모두 불태운 전주 농수산 물도매 시장 피해의 주 원인은 스프링쿨러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장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익산 전통시장 11곳 가운데 구시장과 여산시장에는 스프링쿨러 등 자동 소화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경선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때문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전북에서 계파 갈등과 새불리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김관영 전 지사 제명을 둘러싼 진실 공방까지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경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지역을 찾았던 당대표 후보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제시한 전북 공약을 보면 현대차 새만금 투자 속도 확보와 정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조치 대응, 전북 농생명 산업 특화 육성 등 엇비슷합니다. 계파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대표였던 정청래 후보가 김관영 전 도지사 제명을 두고 지도부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거짓말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부 최고위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이에 대해 친청계인 박지원 최고위원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지사 징계 논의 당시에 서면 문답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됐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최고위원은 전북도민을 현혹시키지 말라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경선이 임박하자 새불리기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 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문승우 전 도의장 등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김민석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한수 전 시장과 박정희 전 도의원 등은 팀 정청래가 민주당을 이끌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지세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익산에서는 권리당원 1000명의 김민석 지지 선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익산 권리당원 1000명은 김민석 후보가 근본 대표 선거 축제를 더 아름답게 이끌고 친명 대 친청 간 진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당대회 이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은 무조건 보이죠. 안 보일 수가 없죠. 공천 받으려면 붙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 전북 경선을 앞두고 과거사까지 소환되는 등 가열되고 있는 진영 갈등과 새불리기 경쟁. 이틀간 진행되는 전북 경선 투표 결과가 15일 공개되는 가운데 어떤 후보가 웃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수위가 크게 하락해 섬진강댐의 가뭄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의 저수율이 18.8%까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수 공급 절감 방안과 대체 용수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율이 30%를 밑도는 곳은 38곳으로 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주민재산권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산 군도 내 새만금 사업지역 조정을 추진합니다. 조정안에 따라 사업지역은 기존 404.3제곱킬로미터에서 401.7제곱킬로미터로 줄어들며
축구장 330개 규모인 2.6제곱킬로미터는 사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선유돌이 47만 7,429제곱미터는 사업지역에서 모두 빠지고 무녀도리는 131만여 제곱미터에서 102만여 제곱미터로 신시도리는 146만여 제곱미터에서 33만여 제곱미터로 조정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미래산업기업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첫 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산업기업유치 추진단은 오늘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추진단은 반도체 산업과 식품산업, 일자리 연계 및 인력 양성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기업 발굴부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가운데 관련 기업들과 추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늘 AI 디지털 혁신센터에서 타코마 테크놀러지 등 지역 반도체 소부장 기업 5곳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지원 강화와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간담회 의견을 검토해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산하 주요 출자 출연기관 5곳 가운데 3곳에 기관장과 간부진이 교체됩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후임자가 선정됐으며 다음 달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센터장이 최근 중도 퇴사하면서 후임자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도 지난 4월 사무국장이 퇴사해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조만간 후임자 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남권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던 이석규옹이 별세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늘 새벽 전주 효사랑 가족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100세입니다. 이 지사는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 지사의 별세로 전국의 애국지사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제는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나선 반면 군산은 심의 분위기가 유리하다는 판단 속에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거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서 낙관론이 빗나갔던 만큼 군산의 안일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김제시. 시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대응에 나섰고 정치권과 행정도 적극적인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군산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린 지난 5일 김재준 군산시장은 휴가를 떠났고 군산시의회도 12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어민단체는 당초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의 중립성과 중분위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한편 정치권과 행정에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앞두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민단체가 군산시장을 만난 뒤 정치권과 행정에 대한 비판은 빠졌고 관할권은 군산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에 경쟁하기 위해 별개의 항이 아니라 군산항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국가항만이다. 이를 인조기로 분리하는 주장은 국가항만 운영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국가 핵심 항만이 지닌 긴 지역 간의 나눠먹기식 논리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중분위 심의 분위기가 군산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당시에도 군사는 해상 경계를 근거로 군상 관할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군산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관할권 결정 하나가 지역의 미래와 개발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의 분위기만 믿고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은 다음 달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민선국이 첫 협력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정읍에서 민선국이 도민주권 대전환 상생발전 정책 라운딩이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으며 첫날 도내 단체장들은 자립형 성장체계 구축 방안과 현대차 새만금 투자를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협력회의 둘째 날에는 정부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국회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등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익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코스트코 코리아가 낸 지역협력계획서 보완 자료를 심의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 농식품 납품 연계, 지역 소상공인 지원책 등이 다뤄졌습니다. 익산시는 최종 상생 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트코 익산점은 연내 착공이 가능해져 2027년 11월 개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출신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전북도당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이 참여하는 열린도당을 만들고 중앙과 지방의 한 라인을 구축해 전북 현안을 주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기 도당위원장은 22일 전북도당 대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지난 9일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점포 19곳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익산 전통시장을 확인해 보니 11곳 가운데 구시장과 여산시장에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건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게 탄 잔해만 남았습니다. 지난 9일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점포 19곳을 모두 태운 뒤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피해가 커진 원인 가운데 하나는 스프링클러의 부재였습니다. 익산 전통시장 상황은 어떨까 확인해봤습니다. 익산에는 모두 11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9곳의 전통시장에는 스프링클러나 상수도, 살수 설비 등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자동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시장과 여산시장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소방훈련을 하고 점포 곳곳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엄청 크죠. 연속으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냥 불났다 하면 아주 그냥 전소죠. 그냥 전소 완전히. 훈련 소방을 소화기를 들고 열심히 지금 연습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기분이 80대예요. 소화전 같은 건 있어도 이걸 활용을만 잘하지도 이 지나보시고. 더 큰 문제는 시장 특유의 밀집된 구조입니다. 전통시장 특성상 점포뿐 아니라 상가들이 좁은 골목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불이 초기에 잡히지 않으면 주변 상가로 빠르게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시장 곳곳에는 방치된 전선과 콘센트 등 전기시설도 얽히고 설켜 있어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스프링클러를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시장처럼 개별 상가로 이루어진 시장은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시장은 소화시설을 보강하고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장 구조에 맞는 화재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마다 구조와 여건이 다른 만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호가 해수유통이 이루어지는 날에도 준설수역에 용존산소 결핍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30일 새만금 준설 지역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완만한 해저가 수심 13m의 급경사 웅덩이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생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준설로 바닷물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과 준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에 익산과 군산 등의 물탱크 차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국 물탱크차 200대를 동원하는 정부의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군산소방서와 익산소방서, 전주 완산소방서 소속 물탱크차 3대가 출동했습니다.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선박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 40분쯤 12동 파도 남쪽 해상에서 적발된 25톤급 어선은 승선 인원이 신고된 12명보다 4명이 적었습니다. 또 어청도 해상에서 적발된 34톤급 어선과 29톤급 화물 운반선도 승선원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선박은 승선원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도내 고용률이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99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천 명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64.2%로 0.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1.5%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고용률은 지난해 12월 59.1%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지난 6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도내 상용 근로자는 줄고 임시 근로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데이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취업자는 99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46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 6천 명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임시 근로자는 19만 명으로 3만 2천 명, 20.4%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에서 소나무제 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부안군은 보안면 부곡리에서 소나무제 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곡리와 월천리 등 8개 행정리가 포함된 2km 이내를 소나무를 반출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2주간 드론 감시와 현장 예찰이 진행돼 추가 감염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치료제가 없는 소나무제 선충병은 솔수염, 하늘소 등이 옮기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말라 죽게 됩니다. 도내 사회단체들이 조지훈 전주시장을 비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등은 1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신규 소각장 건립 사업의 민간 투자 제안을 반려한 후 재정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조 시장이 재검토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 일관성을 저버린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주시는 계획대로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소각장 사업을 추진해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경찰청은 14일부터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밤부터 광복절 새벽까지 교통과 형사, 지역경찰로 합동 대응팀을 꾸려 폭주족 출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 검거가 어려울 경우 CCTV와 캠코더 영상 등을 확보해 사후 추적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연꽃 유물 등을 익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백제왕궁박물관은 이달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백제왕궁에 핀 연꽃을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 주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막새와 전돌, 청자 등 연꽃과 관련된 중요 유물 27점을 선보입니다. 도내 수험생을 위한 입시 설명회가 도교육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22일 진행되며 전북권 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 교육대, 수도권 주요 대학 등의 올해 수시 전형과 지원 전략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물감 대신 순금을 사용한 이색 작품 특별전이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김일태 화백의 특별전 군산 순금의 빛으로 물들다가 오는 9월 30일까지 군산 짬뽕 특화거리 W 바리스타에서 열립니다. 특별전에서는 순금을 사용해 그린 황금 달 항아리와 은빛말, 황금 십자가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고군산군도의 우수한 자연유산을 알리고 지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29일까지 방축도와 말도에서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말에는 현장에서 해설을 요청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평일에는 1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예약은 군산시 기후환경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익산시 평화동에 여름철 이웃들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 학생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이 전달됐습니다. 평화동은 사단법인 참 좋은 전북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삼계탕 120인분과 한부모 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0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